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옥 공부합시다. 오늘은 시운 한 번째 중내진이죠. 이것이 무월중자가 여기서 거듭될 중으로 쓰였다. 이 진이 거듭됐잖아요. 상하로. 그래서 중내진. 우리가 지난번에는 하풍 정계를 배웠죠. 소수로서 정치를 하는, 또한 철학 공부를 했다, 이렇게도 보죠. 그래서 장자 이야기를 했고, 종묘서식 이야기도 했죠. 그러면 이 문왕은 뭐라고 이 51번째 계를 이야기했나 봅시다. 진형, 진내혁혁, 소원액액, 진경백리, 불상, 비창이라 했어요. 진은 형통하다. 이게 이제 주역에서 이 형통학자가 많이 쓰죠. 원형 이정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진은 원형 이정이다. 그러면서 진례 혁혁, 두려울 혁자죠. 두려움이, 진은 두려움이 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진을 우리의 앞으로 나가는 뜻도 있고 진동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현 사에서도 막 먹구름 오고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 공포를 주는 것을 이 진자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그렇게 했다. 그래서 아주 공포스러운 것이 오는 것이 진이다. 소원 우술으로서 말하는 것은 이 액자가 이제 벙어리 아자도 되잖아요. 그래서 벙어리를 상징할 때도 여기서는 웃음으로 썼으니 액으로 해야겠죠. 웃음으로써 말을 한다. 그 다음에 진경백리, 이 진이 저 백리까지 들린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불상, 이 일상이니까 잊지 않는다. 뭐가 이 숟가락비, 그렇죠? 숟가락이나 젓가락이나 창, 이것은 우리가 을창주를 이야기하죠. 제사 지낼 때의 애를 이야기한다. 장자가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이 백리까지 드리는 이런 내 천둥이 쳐도 이 숟가락을 놓지 않는다. 그래서 제상에 정성을 들인다. 한마디로 공포스러운 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제사를 지낸다. 전쟁이 일어나도 중심을 잃지 않고 미리 준비한 대로 그 일을 잘 처리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볼 수 있죠. 단왈, 진형, 진내, 혁혁, 공지복야라. 공적께서는 똑같이 공형, 진례, 혁혁, 여기서 문왕이 이야기한 대로 혁혁을 양반은 공지복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두려울 공인가, 두려움을 잘 이기면 복이 온다는 뜻으로 썼겠죠. 공지복.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 복자를 우리가 부자가 되고 뭐 운이 들어와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인 지도를, 깨달음을 이게 복이라고 보죠. 그리고 소은 액액 후유칙이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똑같죠. 소은 액액, 웃음을 말할 땐 액이라 그러고 벙어리를 칠 때도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웃음으로써 말함이니 즐겁고 길하다는 것은 즉 법칙대로 했기 때문에, 후에 법칙했기 때문에 이제 웃을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호도 후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꼬다운 있더라도 잘 대처하면 끝에는 웃음이 온다. 전쟁으로 이야기하면 미리 대처를 했더니 전쟁도 안 일어나고 일어났더라도 가볍게 지나갔다는 그런 것으로 봐서 웃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진경백리, 경원이 구이하라. 진은 놀라움이 백리까지, 그 놀라움이 멀리까지 미친다. 그러면서 이거 두려울 거죠. 두려움이 가까이니까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멀리까지 가는데,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더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면 이것을 면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출하 이수 종묘사직 이유 제주.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도 이 지킬 수니까 밖에 나가도 지켜야 한다. 무엇을 종묘사직을. 그러면서 이위 제주는 밖에 출하했어도 이 종묘사직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자는 이제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 전통을 이어받고 그래야 한다 얘기죠. 이것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종묘사직이라는 것이 그 왕과 비를 모시는 사당을 종묘사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종묘는 왕과 비의 이패를 모신다고, 이 사직이라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토지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걸 가지고 사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주 그러니까 장자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 종묘 사직을 지켜야 한다 이 뜻으로 공자께서 해석했죠. 초구 진례 혁혁 후소 언액액길이라. 이게 아까 우리가 그 계사에서 배운 그 똑같죠. 이 진례 혁혁이.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진례 혁혁 후소언 액액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진이라는 것이 이게 혁혁 들었고 들어온 것이 오는 것인데, 후에 웃는다는 것은 처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선어도 후소죠. 처음에는 울고 괴롭지만은 나중에는 웃는다. 헥헥 그러면서 액헥 그러면서 웃는다. 그러니 길하다. 이것을 이제 그 현실로 보자면 그 무슨 살다 보면 이기가 오잖아. 이기가 오는데 이 앞에서 겸허히 그 받아들이고 자기를 성취하는 자만이 최후에 웃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 역사적으로 이야기해보면 그 주나라 선조 계력의 아버지 문왕의 할아버지 고흥담보가 그 빈에서 이제 예적들 북방민족 견웅들이 자꾸 침입해보니까 그걸 못 견뎌서 서쪽 기산으로 이주를 했잖아요. 거기서도 와도 계속 침략이 있어서 그래도 잘 견뎌가지고 국민들을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백성을 편하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이게 두렵고, 이제 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두렵고 놀랍고 이런 건데 잘 견디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나중에는 따스하게 같이 잘 살았다는 것으로 길하다. 그래서 이제 그 고흥담보는 그랬다 그래요. 그 비폭력과 덕치로 생각을 하고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이 죽게 되니까 자신이 가진 보물을 다 내주고 그래도 침입하면 전쟁을 않고 땅을 옮겨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흥담보가 빈에서 기산으로 이주를 한 거죠. 이 사람이 그 제일 남는 말이 백성이 죽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양반은. 그래서 전쟁하기보다는 자기 있는 걸 다 내주고 그래도 덤비면 말하자면 그때 당시는 제국이죠. 제국을 옮겨서 국민들하고 편하게 살았다. 이 말을 하고 있다. 6이 진례 려억 예패 제우 군웅 물축칠득이라. 진동이 치니 이태롭다. 해 아래서 재물을 잃는다. 일상이니까 이 조개패를 고대에는 돈이죠. 화폐로 봤죠. 그래서 군웅에 올라서 더 이상 쫓지 말자. 7일이면 얻을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둥이 치고 막 입단 것은 이제 전쟁이잖아요. 이제 그 예적이 침입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태롭다는 얘기고. 그렇지만 아까도 여기서 설명했지만은 그 계력이 고흥담보가 이게 북방민들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그 백성들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죽어도 그래도 쳐들어오니까 그 제우 털을 기산으로 옮기고 그랬잖아요. 그쪽으로 이해를 하면 쉽겠죠. 그 재물을
일터라도 구름까지는 쫓지 말고 7일승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12벽계에서도 배웠죠. 우리가 이제 그 빅계에서 택기까지 오면 이제 7개월이 되는 걸로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계절이 말하자면 이 천지 지도가 돌아가면서 원위치로 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종시 원리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또 역사를 보면 그 전하라가 힘이 약했잖아요. 약해서 쫓지 말고 외적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산 너머까지 쫓지 말고 자기 내실을 다루다 보면 7일이면 다시 원위치로 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외적을 방어하는데 이제 치중하자 이거죠. 나가서 치지 말고 그 이제 이걸 주나라 그 힘이 이제 그렇게 쓸 때 아니니까 전쟁해가지고 그냥 필요한데 쫓아가까지 가서 또 싸우지 말자 이런 뜻이도 되겠죠. 63 진소소 진행무생이라 그래서요. 진소소라는 것은 이 소가 깨어날 소, 그죠? 깨어날 소기 때문에 발발발발 떨면서 정신이 나간 상태라 할 수 있죠. 이 천둥 소리에 이것이 이제 소를 두 번 쓴 것은 더 강조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이 예상치 못한 큰 일이 왔기 때문에 너무 놀라가지고 멍을 기운이 빠진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 진행 마찬가지 두려움을 잃지 않으며 그래도 나간다는 것은 이렇게 놀랐어도 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두려움을 잃지 않고 묵묵해야 할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이동한다는 게 아니라 할 일을 해야 한다. 말하자면 상황을 직시하고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으로 이야기하면 그 공포스러운 전쟁이 일어나도 미리 준비했던 그 상황에서 차근차근 일을 펴나가면 그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면서 무생이라 재앙이 없다는 얘기죠. 이 백택길 생자는 인재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인재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니까 이렇게 허물이 없게 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불화자 위에 이게 꼬라지 세 번이 있을 때 그것은 재앙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펴지 못한 재앙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 백대길 생은 인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주나라에 그 여러 차례 애적들이 침입했으나 그걸 다행히 막아내고 큰 손실을 입지 않고 그 시기를 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사는 진수리라 이게 이제 벼락진이니까 벼락이 쳐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죠. 전쟁이 일어나서 이게 이제 도달하다 나아가다. 그러니까 그 애적을 쫓아서 나아가다가 진흙탕에 빠졌다 이거죠. 진흙이란 것이 이 주역에서는 절대적인 그 소인으로 보죠. 그래서 또 벼락이 진흙탕에 떨어졌다. 우레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 않은데 진흙 속에 빠졌으니 소리가 나지 않다. 소리가 나지 않고 빛나지도 않는다. 즉 그 주나라가 애적을 쫓아 멀리 나갔다가 공경에 처한 것이다. 이 계상을 보더라도 구사가 하나, 둘, 셋, 네 개에 여기가 지금 음절이잖아요. 그래서 양자리가 와갖고 자리가 마땅치 않죠. 계상으로 봐도.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주나라가 그 애적이 자꾸 쳐들어오는데 이제 그래도 좀 약한 애적이 들어왔는 것 같죠. 그러니까 쫓아내다가 너무 멀리 쫓다가 진흙탕에 빠졌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란 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둑놈도 도망갈 자를 보고 쫓아내라는 말도 있죠. 한마디로 주나라가 멀리까지 애적을 쫓다가 양쪽이 모두 공격에 찬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65 진왕래려 무상유사라. 이 천둥 번개 이 진동이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헤아리를 어기니까 이 억자 우리가 그 돈을 쓸 때 이걸 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헤아리 억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그 억자도 아마 그 헤아리다는 엄청난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억을 썼는 것 같아. 그래서 헤아리력 헤아려서 이태롬을 미리 준비를 했더니 버릴상 죽을상 죽지 않았다 잃지 않았다 이거죠. 일함에 있어서 미리 대처하고 준비하고 했더니 잃지를 않았다. 즉 큰 손실 없이 자신이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해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레가 오고 가는 것이 이태로우니 미리 헤아려서 대처하는 일은 대처하면 일을 잃지 않는다 이 뜻이요. 일을 잃지 않는다. 일이란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뭐 가정사도 있겠고, 얘는 국가적이니까 국가 일이고, 또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것도 있을 것이고, 미리 준비하는 것도 어떤 걸 먼저 준비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만사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죠. 상륙은 진색색시 확확 정흉 진불우기궁 무기린 무구 홍구유원이라. 그러니까 천둥이 칠 때 두려워서 눈을 번득번득 거리니 나가면 흉하다. 천둥이 불우기궁 내 몸 공간이 그냥 천둥이 내 몸에 친 것이 아니라 이웃에 쳤으니 무고하다. 홍구유언 혼인을 청하니 그 말은 혼인을 청한 말이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 천둥이 말하자면 쿵쿵쿵쿵 울리는 것이 홍구를 취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 뜻이냐? 홍구를 취했다는 것은 이제 이 지역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혼인 동맹을 이야기하잖아요. 양국 간 그 동맹을 맺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유언은 이제 그 혼인 동맹을 맺기 위해서 서로 그 말다툼이 있겠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서로 국가 간에 협상을 하는 거니까 그 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쟁 시기니까 이제 이게 번개가 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 계사에서는 형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난이 따르죠. 고난은 따르면서 미리 준비해야 또 나의 이름이 생긴다 이렇게 보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이제 천둥이 칠 때 두려워서 눈을 번득번득거리니 나아가면 흉하다. 나한테 천둥이 친 것이 번개가 친 것이 아니라 이웃에 쳤으니 허물이 없다. 또한 혼인 동맹을 구하니 말이 많더라. 이렇게 끝냈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중뇌 진계 시운 한 번째 기회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하셔서 멋진 해석 바랍니다.